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나절 진행 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매출 판매량이 무려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사상 최고치 매출 기록이라고 하죠. 미국 경제 아직도 견조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서 과연 이대로 시장이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고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연말에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뉴욕의 3대 지수 다우존스는 0.35%, 나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는 0.06%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도 이런 흐름 이어받아서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32% 보합권 안에서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11월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요 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곳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필요하시겠죠?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입니다. 또 매주 월요일에 나와 주셔서 한 주간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투자의 고수 이정호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몸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구나. 이제 이번 연도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관련주들을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또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종목들도 담아보시고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달리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어느덧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등이 나타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 안에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PC지수 발표가 30일에 예정되어 있죠. 시장이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시장 연말 랠리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항상 마지막 주다라고 보시면 미국에 P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좀 PC가 좀 사람들이 기대할 심리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번 PC 물가 지수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시그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의 있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이번 연도는 되게 힘들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주가를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을 한껏 다 땡겨쓴 느낌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는 어느 정도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저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지수가 어떻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휴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어느 정도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정도 말씀해드릴까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 잘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크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월요일 오늘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했어요. 노래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튜브에서 네. 검색을 하면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저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지난주에 사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네, 요 베이비몬스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기대에 약간 못 미치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는데 네. 주가가 오늘 YG엔터 같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다. 어떻게 본다면 이 YG엔터 관련해 가지고는 신규 걸그룹 기대감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 게 잘 돼야 이것도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도 너무 대박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향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급락이 나오면 급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재료는 살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나 그거에 따라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자자한 투자 포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 투자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에스코넥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가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 정배열로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코바이오메드 두 개를 차트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한 종목은 정배열로 좀 올라가는 모습, 한 종목은 좀 내려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어떤 종목이냐, 둘 다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유익 있게 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두 종목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재료가 재료인지라 이런 종목은 장중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으면 따라가도 충분히 먹을 구간은 있다, 수익 볼 구간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나머지 일정들 좀 볼까요? 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은 어떻게 보면 FMC에 비해서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동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도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속보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니까요. 좀 더 그 나오는 시간에 좀 더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뭐 일정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당연히 PCE 지수 발표는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시게 된다면 느낌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방향성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산투자포럼 금융통화위원회 MSCI 지수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CI 지수 어제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이 내년에 20% 상승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여기에 주력으로 나온 내용들이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놔서 반도체 업황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멘토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적극적인 투자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이슈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흔하게 생각했던 디램이나 이런 부분 떠나서 AI 쪽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쪽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MSCI 편입도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쪽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눈길이 많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 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MSCI 지수로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누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고점에 있는 부분이라서 높은 거 아니야,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MSCI가 지수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종목당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주가는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MSCI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가서 편입이 돼서 만약에 올랐다 이러면 다 좋겠지만 안 네.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랑 올랐던 종목들이랑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어갔던 종목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SK텔레콤도 좀 더 대표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로서도 되게 옛날부터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이런 주식들이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다는 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MSCI에 편입이 되기로 결정된 종목들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한 주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DX 금양, SK텔레콤까지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 말씀을 해주시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포스코 DX 금양 얘기를 해주셨을 때 주가는 거의 뭐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갑자기 지난주부터 막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다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 방향도 좀 궁금하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만큼 좀 반사 이익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략을 그냥 지금 담아보는 거 긍정적으로 단순히 봐야 되는 걸까요?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미래성도 있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에 인해서 묻지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최저가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던 지금 모습인데 네. 이 종목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타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최저가 대비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면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가 좀 더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에코프로 멀티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수급들이 이제는 에코프로 멀티에서 수익을 봤던 그런 금액들이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종목이 좀 더 이제 보유자분 말고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사실 또 가는 종목이 간다고 에코프로 머티,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나머지들이 거의 좀 정치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양이나 포스코 DX를 내가 지금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트상의 자리를 오늘 금양이 좀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잡아봐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지금 자리 괜찮다고 보실까요? 저는 금양은 지금 자리는 괜찮다라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한 번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평선 11만 원대를 좀 더 가볍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금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포스코 DX에 비해서 좀 더 강하다. 근데 안정성은 포스코 DX가 더 좋다. 네. 이게 약간 시장에서 평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양 자리는 좀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포스코 DX나 금양의 주가가 그래도 횡보 정도로 네.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 MSCI 편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방형 돼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선방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종목들이 고르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더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 더욱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편입하고 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 기대감으로 샀던 매물들을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MSCI 편입 지수 편입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포스코 DX와 금양 2차 전지 쪽의 전략 설명을 해주셨고, 금양은 지금도 자리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2차 전지 쪽의 이야기 SK텔레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SCI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 자잔 경제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자잔 지역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인데 여기에 에스코넥이나 미코바이오메드가 참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고 두 종목 다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 추세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 좀 부딪히지 않으려나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였는데 이제는 점차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1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이때까지 여기까지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이나 아니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는 매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번 거를 떠나서라도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핸드폰 관련 부품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됐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이 작았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새로운 사업, 수익성이 많은 사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약간 흐지부지하는 모습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변화되는 모습세가 탁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미코바이오메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 반대예요. 네, 반대입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권에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슈 한 방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봤을 경우도 충분히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장에서는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종목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꼭 등록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시드머니가 얼마 없으셔서 한 종목만 담아야 된다 한다면 미코바이오메드랑 에스코넥 중에 어떤 종목을 더 관심 있게 보실까요? 주식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살래 이런 전략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매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반씩해서. 네, 그렇죠. 한 종목은 에스코넥 담고 있고 한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자잔 지역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정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월요일장 시장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장은일 캐스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역시도 혼조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조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과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정부발 이슈가 있었죠.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기관 역시도 양시장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올라왔습니다. 영화 정말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린 지 오랜만인 것 같고 또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영화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이게 좀처럼 또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이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무려 189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CJ, CGV 오늘 좋은 시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입니다. 최근에 제가 BDI 지수가 최호황기였던 2008년 수치와 더불어서 정말 비슷한 수치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이 BDI 지수 정말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배가 원자재를 얼마나 많이 싣고 또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요. 곡물 수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요즘 키워드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온디바이스 AI죠. 이 온디바이스 AI는 NPU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NPU의 특징이 GPU보다도 훨씬 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칩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팹리스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장주다 꼽으신다면 저는 칩셋 미디어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테마 있습니다. 의료 AI, 비만 치료제 요 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이름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테마로 이름을 잡았네요. 자, 그러면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다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엮이면서 지금 15%대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또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24%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총이 3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무려 8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전구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리소스 진짜 최근에 상장을 했었죠. 금요일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날만 해도 207%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안착했는데 오늘 역시도 거의 20%대 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주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6%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5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7%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11월 들어서 연기금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11월 들어서 18개월 연속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현재 8거래일째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만약에 빨간불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에코아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죠. 오늘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거의 10%
10%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 반도체 오늘 8.5%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주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요즘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종목은 아직도 소외받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이 준비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 장은일 캐스터가 잘 전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지난주에 또 수익률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잘 챙겨주셔서 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무려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으로 9%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11,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2,600원에 매도를 해주셨고 사실 이 종목은 그 전에도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공략이고요. 이전에는 17%의 수익률을 또 4거래일 만에 챙겨주신 바가 있죠. 합쳐서 생각하면 26% 정도의 수익률을 잡아주신 건데 한 종목으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수익률을 잘 잡아주셨다고 하니 굉장히 지금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게 전력 설비 산업을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타나게 됐는데 타이밍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매수 포인트가 그때 어떤 이유로 잡아주셨던 걸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약간 맞아요. 부상이 되면서 네. 들어갔던 경험이 있고 LS전선 아시아는 해저 케이블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이건 약간 실적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슈가 부르는 게 있어요. LS전선 아시아가 사명 변경을 합니다. 이제 사명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뭘로 바뀌죠? LS 에코 에너지로 바뀝니다. 요즘에 근데 에코라는 단어가 붙으면 주가가 잘 가요. 네, 에코 맞아요.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 플라스틱, 네. 에코 또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코가 붙으면 다 잘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에코아이. 에코아이, 네. LS 에코 에너지로 바뀌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에코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요즘에 트렌드다. 약간 왜냐면은 친환경. 네, 맞습니다. 친환경. 네. 이쪽도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그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들이 사명 변경을 할 때 좀 더 많이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라고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이런 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에코 에너지로 바뀌면서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해저 케이블 쪽이랑 히토류 관련 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히토류만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구 자석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거다라고 하는데 연구 자석. 네, 연구 자석. 영원히 연구 자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초전도체랑 연구 자석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연구 자석이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연구 자석도 볼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는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사명 변경을 하면 충분히 더 시장에서 더 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항상 어느 정도 다 얘기해드려요.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거다. 그런 종목들 특성은 이번 연도는 약간 기대치인데 내년은 그 기대치에 승화할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해드리면 됩니다. 그만큼 네. 내년에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익절 처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자리인데 네. 오늘 굉장히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지금 약간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 자리에서 내가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에코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끌리는데 지금 담아보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담는 게 낫지 않나. 아, 약간은 좀 더 가격이 내려왔을 때. 네.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로 봐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박스권 상단 부분이다. 굳이 박스권 상단에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네. 어느 정도 하락이 된 걸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 차라리 12,000원 부근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 자리에 안 주고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12,000원 가격대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LS손선 아시아 저희 종목을 공략을 해주셔서 두 번의 수익률을 챙겨갔고 합쳐서 25%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었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잡아가실 수 있고 재료가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해저터널 같이 설비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한전만 했었던 이 독점을 민간 기업으로 전력 설비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전 거래일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재료가 많은 종목들 오늘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투페이스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드렸고 방송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장중에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늘 나갈 종목들,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추가적으로 내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리 왔을 때 한 번 더 잡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강세 테마를 앞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뭐 영화, 해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강세 테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약간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대 낙폭주. 그래서 뭐 해운이나 영화나 그다음에 게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대 낙폭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뭐 제주 반도체 지난주부터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지금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쪽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대 납폭주 같은 경우를 네.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되게 짜증났던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영상이 네. 있었지만 몇 년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좀 더 짜증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좀 그렇게 많이 그 익사이팅한 모습들은 안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매물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 실현이나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대 낙폭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화 네. 했는데 전 콘텐츠리 중앙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서울의 봄 보셨나요? 아직 안 봤는데 네, 저도 아직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 이게 어떻게 보면 12.12 사태를 한 건데 네.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흥행 가도라고 한다면 12월 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오. 상승 탄력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500만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과대 낙폭주 안에서는 네. 콘텐츠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은 콘텐츠리 중앙만 좀 관심 있게 맞죠. 보자고 하시는 맞아. 걸까요? 맞습니다. 팩트를 딱 짚어주셨는데 네. 가대 납폭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라면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반등이 아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영화 흥행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 과대 낙폭했던 부분을 어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대 낙폭됐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네. 되겠네요. 확실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포착하시기로는 콘텐츠리 중앙이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굉장히 투자의 고수이십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종목들 잘 잡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초반부터 많이 안겨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수익률들 있으니까 노란톡방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진, 한미글로벌, 한미반도체, LS전선 아시아 등 뭐 네옴시티부터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도 전선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알차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반도체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쪽은 연말까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간단하게 반도체 지금도 전략 유효하다, 가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니면은 일부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중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들고 가는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 종목을 이 종목 잘 가는 종목을 다 팔지 말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남기고 또 나중에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반복 대응하자. 네.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더 좋다. 반도체로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전략이 좀 더 내년까지 지켜본다고 한다면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풀 꺾여서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시장이 반복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봤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없으면 어느 정도 시큰둥하다. 반도체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상승 원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 어느 종목을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 잘 들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한 종목에서 대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주를 또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테마에서 또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브런치 공략주 어떤 걸까요? 브런치 공략주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역시 반도체. 네, 반도체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이 종목도 누구나 봐도 다 좋아요. 근데 항상 그러죠. 언제 사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을 또 갖고 왔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AI 열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근데 이 종목을 빼놓고 AI를 논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 종목이 있다. 진짜요? 네, 약간 그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고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종목인데 다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어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누가 봤을 때 차트상 고점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보면 안에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어. 이 말은 아직도 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네.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AI 반도체 ETF에서도 이 종목을 좀 더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된 관심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도 사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국내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빼면서 논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 오늘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잖아요. 네. 이게 불꽃이 사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종목 많이 올랐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은 지금 또 고점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되게 가우뚱한 겁니다.
많이 가격이 많이 높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주가라는 게 3번 상승 탄력이 받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에코프로 멀티처럼 약간 되게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좀 더 무서워하겠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뭐 3%, 5% 이렇게 올라가고 속도가 좀 있군요. 네, 떨어질 때 1, 2% 떨어지면서 어. 어느 정도 하방도 지켜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 어떤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공개되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라고 어,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격대를 말씀해드리자면 5만 원대를 지켜주니까 눈 깜짝할 새 6만 원이 됐고 6만 원대를 또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한 번 더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7만 원, 8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5만 원대 이슈는 약간 실적이나 이런 이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슈를 다 잠재우고 나서 6만 원을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나 이런 이슈들을 다 제거해 준다고 한다면 성장성으로만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5만 원대 반도체 종목을 막 찾고 있는데 5만 원대 반도체 종목이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B 하이텍 이런 종목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DB 하이텍 5% 넘는 상승세고 목표가를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대에 있는데 6만 원대 있어요, 네, 지금? 5만 원대에서 이제 6만 원대로 바로 갔습니다. 올라갔군요. 네, 올라갔습니다. 6만 원대를 어느 정도 6만 지지해 준다고 원대. 한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지 약간은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맞다면 이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 종목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다지 뚜렷하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한번 이슈가 불었어요. 한번 불었습니다. 실적 관련 이슈가 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 네.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보단 내년이 더 좋다. 네, 제 이 말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종목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가 투자하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에 부합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좀 멈춰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멈추고 그 말은 계단식 상승을 되게 잘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 거의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고요. 오늘은 그다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종목을 빼놓고 AI 반도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적이 약간은 부진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브런치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 주셨으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주셔야 우리가 다음 주 자랑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저는 네. 충분히 7만 원. 네. 7만 원? 네. 7만 원. 저 매수가 6만 2천 원이에요. 이거 7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6만 8천 원, 6만 9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항상 그 마디가 가격에서 항상 걸쳐주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항상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려도 쫄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눌렸을 때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한 종목 같은 경우를 잘 잡은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더 좋다라고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을 해보니까 이 반복 대응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매도하고 싶은데 사실은 반복 대응을 해볼 만한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담으세요. 오늘은 좀 매도하세요.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어느샌가 계좌가 부풀려 있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정호 멘토님과 매주 월요일 방송 함께 해주시고 나머지 요일들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